반년은 길지 않지만 코로나가 반년으로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반년은 작지도 않아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조심하고 무섭게 반년을 지냈습니다. 인간을 나타났을 때부터 어떤 시기인지 역병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유명한 역병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병은 바이러스형이랑 세균형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유행하는 코로나는 바로 바이러스형 역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인간 역사상 유명한 역병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억명을 죽인 흑사병입니다. 별명은 페스트입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사람이 많이 죽어 간접적으로 사회혁명을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입니다. 그때 유럽 사람은 쓰레기를 맘대로 버리고 깨끗하지 않아서 도시의 모습이 매우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둡고 초췌한 환경을 좋아하는 쥐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벼룩이 사람과 쥐 사이에 다녔습니다. 흑사병은 병독이 아니라 페스트균으로 감염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균형 역병입니다. 그리고 벼룩으로 전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쥐가 밖에 있는 쓰레기를 접촉하여 벼룩에 물렸습니다. 다음에 그 벼룩은 사람을 물렸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아프지 않아도 며칠 동안 나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쥐의 몸이 아프면 사람은 다음 4주일 동안 발열, 두통, 구토, 림프철 등등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폐혈증을 겪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몸의 상처 부위는 검은 반점이 많이 생기고 혈염형 상태를 되면 사람에게 전염할 수 있습니다. 주로 비발, 비, 그리고 소화기관을 통해 전염하는 것입니다. 이 병은 1345년에 사망률이 엄청 높고 감염부터 사망까지 일주일 안 돼요. 빠른 감염 속도가 높은 사망률 때문에 유럽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통계 결과를 따르면 1348년부터 1350년까지 2년 동안 내 유럽에서 2500만 명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전 유럽의 인구가 7500만 명이었지만 흑사병으로 죽인 사람 2500만 명 되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심한 지역이 이탈리아이고 사망수는 인구의 3분의 1부터 2분의 1입니다. 가장 심한 지역이 아마 여러분 상상하지 못해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나라 이름과 비슷하여 무인도 될 뻔했습니다. 수백 년을 지나고 인구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40년 후에 흑사병은 다시 오고 전 세계로 퍼져서 7,500만 명을 죽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은 인간 역사상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처음에 병인을 몰아서 사람들이 함부로 진찰을 하고 예를 들어 목살을 차고 마녀를 불태워 아니면 이교도 유대인을 박해하는 것이옵니다. 아무튼 공황한 사회 속에 흑사병뿐만 아니라 인간도 사람을 많이 죽었습니다. 역병을 얘기하면 전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3세기에 몽골 군대는 한 우크라이나 도시 공격했을 때 흑사병을 겨린 병사 시신을 도시 안에 버리고 첫 번째 흑사병의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도망갔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을 발생할지 알 수 있겠습니다. 무역 중심에 도망가서 흑사병은 여기부터 전 유럽에 전파했습니다. 14세기 첫 번째 사망자가 발견되는 날부터 19세기 말까지 인간은 흑사병 대용량 여러 번을 당하는데 병인을 몰았습니다. 1894년에 흑사병은 홍콩과 광저우에 발견되고 소양 국가의 이익을 손실했습니다. 그래서 열강은 연합 조사를 하기로 해서 프랑스과 일본의 학자 연구를 통해 페스트균을 발견했습니다. 20세기 전반에 인간은 흑사병을 대항하는 혈청을 연구를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완전히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다양의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흑사병은 우리 주변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물리치는 천년투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거의 5억 명을 천년투를 죽었습니다. 이 영병은 정말 잔인한 것이고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몸에 흉터를 남겨서 환자가 비울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증으로 인해 발열은 치승, 청각증, 덩어리 등 후유증 남기는 원인입니다. 우도 나타나기 전에 천연투는 전염성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불치병이었습니다.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로마 교황은 십자군을 시키고 완정했습니다. 이 기간에 천연투는 군대에 요행해서 십자군을 거의 절멸시켰습니다. 다행히 1795년에 에드워드 제노란 영국 의사는 47세 생일 그날에 우도 종구법을 발명해서
천연투를 예방했습니다. 천연투 병독의 자연 속도가 명절하는 기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천연투를 겨린 사람이 고대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3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 파라오 무덤에서 삐라 몸에 천연투 난민 흉터가 있었습니다. 천연투는 단점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의해 전파된다. 두 번째는 잠오기를 잡다. 지금의 코로나와 달라 잠재적인 환자여서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천연투를 겨린 사람은 발견되고 당장 격리해야 되었습니다. 천연투는 1979년 이후 마지막 환자의 죽음과 백신의 보급에 따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1차 세계대전에 영향을 미치는 스페인 독감이에요. 1918년에 1차 세계대전 거의 끝나는데 참전 국가는 거의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때 전 세계는 갑자기 독감의 충격도 받았습니다. 5억 명을 감염해서 사망자 수는 5천만 명부터 억 명까지였습니다. 이 숫자는 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이 독감으로 인해 전쟁은 일찍 끝났습니다. 독감으로 인해 피해가 큰 나라는 세계 각지에 분포하여 총 수십 개 나라였습니다. 다행히 이번 독감이 빨리 없어지고 3개월 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쟁과 역병은 연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대 영국과 프랑스에 일어나는 크림 전쟁도 콜레라로 인해 많은 신발과 케이크를 불태워서 더 이상 대립하지 못해서 빨리 공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합군을 다수로 소수를 이기지만 인수가 같으면 콜레라 때문에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내용을 좋아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신우입니다. 감사합니다.